3학년 1과 그 문법 내용 잠깐 이미 뭐 설명 다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조금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문법 강의 잠깐 해보겠습니다. 1과에서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1과에서 중요 문법 두 개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와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일단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기 한번 보면은 투부정사의 행위 주체를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며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 또는 of 플러스 목적격 형태로 쓴다 이렇게 돼 있고, 주어상의 의미 문장의 주어와 의미상의 주어가 같거나 의미상의 주어가 막연한 일반적인 사람일 때는 의미상의 주어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일단 천천히 얘기 한번 들어보면은 충분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 새벽에 촬영하는 거여 가지고 말이 조금 느릴 수가 있는데 배속을 조금 빨리 해가지고 뭐 별 내용 아니니까 배속을 조금 빨리 해가지고 빨리 조금 들어보고 빨리 내용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보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일단 왜 필요한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I like to go to go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 얘를 다시 to run이라고 합시다. 자, 이 문장에서 뭐지? like의 주어는 뭐죠? like의 주어는 I죠. like의 주어는 I고, 그 다음에 to run 이 투부정사도 동사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동사에서 이걸로 온 거여가지고 투부정사 명사형 용법이죠. lik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의 명사형 용법이긴 하지만 원래 태생 자체가 동사였기 때문에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to run에 이 run 하는 거에 이 run의 주어가 누구냐면 I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 주어를 굳이 표시 안 해줘도 like의 주어가 I라는 걸 알 수가 있고 to run의 주어가 I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거에 주어를 따로 줄 필요가 없죠. 맞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거는 이 문장에 이 투부정사의 주어와 동사의 주어가 이 문장의 주어와 불일치한다는 거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to run의 주어를 갖다가 따로 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투부정사의 주어를 따로 주는데 걔를 갖다가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릅니다. 문장의 주어하고 조금 구별 짓기 위해서 의미상의 주어라고 표시합니다. 알겠죠? 이름 붙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예시를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 크게 할까? This English book is too difficult. 이거는 어렵다. 뭐하기에? 읽기에 어렵다. 읽기에 어렵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문장의 주어는 지금 this English book이죠. this English book이고, 이거 투부정사의 주어는 this English book이 아니죠. 읽는 사람의 주체는 다른 사람일 겁니다. 그렇죠? English book이 아니고. 자, 그래서 이 투부정사 바로 앞에다가 내가 라는 의미를 주기 위해서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for me 이런 식으로 적어줍니다. 전치사 for는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도 전치사도 목적을 가져요.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목적격이 와줘야 됩니다. 목적격. 그래서 I의 목적격이 me가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to read의 의미상의 주어 me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영어책은 내가 읽기에는 너무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고 의미상의 주어를 이런 식으로 주면 됩니다. 이런 문장은 잘 안 나옵니다. 이런 문장은 잘 안 나오고 이 밑에 문장들이 이제 그 우리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교과서에 자주 나오는 문장이죠. 자, 이 문장도 한번 봅시다.
자, 이 문장 자체는 지금 가주어 진주어 문장이죠. 그래서 이 문장이 지금 문장의 주어가 가주어입니다. 가주어고 문장에 원래 진주어가 있었는데 진주어가 문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영어는 요 앞에 있는 걸, 그러니까 이렇게 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 주어가 제일 작기를 바래. 조그맣기를 바라거든. 그런 성질이 있어갖고 요걸 작게 하고 그 다음에 동사하고 목적어 적고 뭐 이런 식으로 크기를 갖다가 일단은 주어를 제일 작게 하는 걸 갖다가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주어가 조금 길어져 버리면 이거 제일 뒤쪽으로 넘겨버립니다. 그렇죠? 여기로 넘기죠. 그래서 여기로 넘겨버리고 여기 빈자리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죠. 영어는 위치 언어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비어 있으면 다른 식으로 이 문장 전체가 다른 식으로 의미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쓸모없지만 바지사장 같은 이슬 갖다가 적어 놓습니다. 아무런 뜻도 없고 그냥 주어 역할만 하는 거죠. 그래서 가짜 주어라 해서 가주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it is impossible 이러면 불가능하다. 이게 진주어 부분이죠. to live without air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진주어 부분입니다. 이 to live 하는 거에 주어가 it이 아니기 때문에 가주어 it이 아니기 때문에 이 to live의 주어를 갖다가 여기 앞에다가 적어주는 거죠. 두 번째서 바로 앞에다가. 그래서 for humans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to live without air, 자, 공기 없이 사는 것은 is impossible,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to live의 의미상의 주어는 humans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 문장도 보면은 it is important, 중요하다. 뭐 하는 게, 이것도 가주어죠. 뭐 하는 게 to protect children, 아이들을 갖다가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에게? for adults,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적어줍니다. 자, for 플러스 목적격 어디다 적지? for 플러스 목적격.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적는 이유는 for 플러스 목적격 자체가 전치사구가 되기 때문에 전치사구가 돼버리죠. 전치사구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에 포함이 안 됩니다. 문장 성분에 포함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for 플러스 목적격 전치사구로 이렇게 해결을 해버리면 이 문장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왜냐면 문장에 영향을 준다는 것 자체는 무슨 말이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for 플러스 목적격은 전혀 이 문장에 손상을 안 줍니다.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이 to protect의 의미상의 주어를 갖다가 따로 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치사구로 표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흔히 쓰이는 형용사 서술어는 difficult, easy, possible, impossible, important 이런 게 온다, 이런 얘기겠죠. 어디에? 여기에. 그래서 항상 문장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 it, 비동사, 그 다음에 형용사, 여기에 나오는 형용사들, 그 다음에 for 플러스 목적격 또는 of 플러스 목적격도 씁니다. of 플러스 목적격, 그 다음에 이제 to 부정사, 이런 문장 구조로 가집니다. 이런 문장 구조로 가졌을 때 이 it을 갖다가 가주어로 봐야 됩니다. 2학년 때 이미 했던 부분들이죠. 2학년 때 했던 게 기억이 안 나더라도 지금 이 문장 구조를 갖다가 익히면 됩니다. 밑에 조금 내려보고, 자, of 플러스 목적격도 나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for 플러스 목적격 말고 of 플러스 목적격은 언제 그렇게 of 플러스 목적격을 적냐? 자, it is generous, 이것도 가주어고 이 뒤에 부분이 진주어죠. 우리 보기에는 짧아 보이지만 이 투부정사 자체가 얘네가 보기에는 길어 보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뒤로 넘겨버리고 가주어 it을 적어놨죠. It is very generous, 이거는 그냥 부사는 이 형용사를 갖다가 수식해주기 위해서 그냥 나온 그런 부사고, 그래서 매우 너그럽다, 관대하다. 누가? 네가 to say so. 자, 그렇게 말하다니, 네가 그렇게 말하다니 매우 너그럽구나 또는 관대하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면 되겠죠.
오브 플러스 목적격은 언제 적냐면은 요 앞에 형용사, 이 형용사를 뭐를 적느냐에 따라서 for 플러스 목적격 또는 오브 플러스 목적격을 적는데, 여기 밑에 얘기하고 있죠.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 사람의 성질, 친절하거나 아니면 뭐 나이스하거나 루드하거나 무례하거나 뭐 foolish, generous, wise, careless, 요런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이 여기에 왔을 때 여기에는 이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주고 싶을 때는 for 플러스 목적격이 아니고 of 플러스 목적격을 적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It was very rude of you. 자, 네 엄청 무례하구나. To say so to the old man. 그 노인에게 그렇게 말하다니 네 진짜 무례하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문장의 주어와 일단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와 같은 경우, 막연한 일반인인 경우에는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첫 번째, 문장의 주어와 목적어와 같은 경우. 두 번째, 막연한 일반인인 경우 생략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겠죠. 자, 밑에 예시를 한번 봅시다. She expect, 기대한다, 뭐를? To join the photo club, 사진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을 그녀는 기대한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I like to learn 이랑 똑같은 문장이죠. 그러니까 expect의 주어는 she고 to join 하는 거는 she이기 때문에 문장의 주어가 일치하죠. 그렇기 때문에 안 적어도 여기에 for 플러스 목적격이라든지 이런 걸 안 적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문장의 의미상의 주어와 문장의 주어가 일치하기 때문에 적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밑에 이 예시가 조금 어려운데, 이게 I believe you to be innocent. 자, 요거는 오형식 문장이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 문장입니다. 목적 보호 문장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나는 믿는다. 뭐가? 네가 결백하다는 것을. To be innocent 한 거는, 자, 목적 보호의 주어는 누구냐면 목적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목적 보호의 주어는 목적어예요. 이 동사의 주어는 진짜 주어고, 이 동사의 주어는 주어고. 자, 왜냐면 목적어하고 목적 보호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기 때문에 목적어를 도와주는 애죠. 그래서 이 목적 보호의 주어는 목적어로 보면 됩니다, 오형식에서. 그래서 to be innocent 이거에, 즉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의미상의 주어가 아니고 주어는 이 목적어와 일치하죠. 그래서 적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문장의 목적어인 you와 일치하기 때문에 적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막연한 일반인인 경우, 자, it's hard to work out every day. 자, 매일 운동하는 것은 힘들다, 이런 얘기죠. 자, 누구에게나 이렇게 적용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인 경우에는 for 플러스 목적격을 생략해도 좋다. 가로되어 있는 거는 생략 가능입니다. 그래서 for us라는 그런 걸 의미상의 주어를 굳이 적지 않고 생략해도 된다, 이런 얘기겠죠. 간단하죠. 자, 그래서 밑에 문제 한두 개만 보고 갑시다. 문제를 안 살펴봤기 때문에 어떤 게 좋은 문제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런 거 한번 볼까? 자, it is difficult. is it difficult? 어렵니? 맞지? 뭐가? To solve the problem. 아니, 이거 의미상의 주어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었네요. 밑에 문제. 자, 그 다음에 it was foolish. 멍청하다. to do so. 그렇게 하다니 멍청하구나. 누가 멍청한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게 또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of 플러스 목적격으로 나타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의미상의 주어고, 자, for를 쓰지 않고 of를 씁니다. 얘 때문에. 그런 식으로 쭈루루루 그래가지고 다 풀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를 한번 읽어보면 다 아는 단어다 싶은 사람은 외우지 않아도 상관없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저기 나오는 형용사들을, 사람의 관련된 그런 사람의 성질에 관련된 형용사들 싹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자 이런 문제들 어떻게 응용하느냐 문제 풀이 방법 한번 봅시다. I watched a baseball game. 나는 야구 경기를 봤다. It was boring. 지루했다. 그런 얘기죠. It was boring. 지루했다. 뭐 하는 게? To watch a baseball game. 베이스볼 게임을 보는 게 지루했다. 누구에게? 나에게. 의미상의 주어를 주고. 맞죠? 그래서 I라는 것도 썼고 문장을 통째로 다 활용을 했죠. 그래서 이 두 문장을 갖다가 가주어, 진주어를 이용한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만들어냈죠. 밑에 문장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쭈쭈쭈 넘어가고 자 이런 문제 한번 의미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런 문장들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She is very nice to help us. 자 그녀는 매우 나이스하다. 우리를 도와주어서 매우 나이스하다. 이런 말이죠. 자 요걸 갖다가 이제 투부정사 가주어 진주어를 이용해 가지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It is very nice. 그녀는 매우 멋지다. 그치? 아까 전에 그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에 나왔었죠.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for가 아니고 of her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to help us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 똑같은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풀어보도록 하고 바로 관계대명사 what으로 들어가 볼게요. 관계대명사 what 같은 경우에는 할 얘기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왜냐면 왜 관계대명사 what 같은 경우에 할 얘기가 많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가 돼 있어야 되고 2학년 때 배운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뭐 이런 게 기본적으로 지식이 깔려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플러스 해가지고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인 관계대명사가 다 돼 있어야 됩니다. 다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뭐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일반적인 보자 밑에 예시가 나오나? 밑에 예시가 나오네요. 그러면 예시를 보면서 일반적인 관계대명사 한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관계대명사 what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새로운 게 아니에요. what이라는 건 새로운 게 아니고 일반적인 우리 관계대명사 있던 문장을 갖다가 살짝 바꾼 겁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어갖고 관계대명사 what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일단은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보려면 예시를 봅시다. 여기를 보면 되겠네요.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그녀는 she want 원하지 않는다. 뭐를 show me 나에게 뭐를 그것을 보여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일반적인 문장이고 자 it is 그것은 있다. 어디에? 그것은 있다. 어디에? in her pocket 그녀의 주머니 안에 있다. 이 두 문장을 갖다가 관계대명사를 이용해 가지고 합할 겁니다. 관계대명사절은 아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하고 자 어떤 식으로 합하는지 한번 봅시다. 앞에 있는 the thing 이랑 it이랑 겹치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걸 선행사라고 잡고 선행사라고 봐. 앞선자 선 미리 온다 얘기죠. 앞에 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선행사라고 잡고 이거하고 지금 의미가 겹치기 때문에 이걸 없애버리는 거죠. 이걸 없애고 이거 대신에 관계대명사를 집어넣습니다. 뭐라고? which 또는 that 쓰기 귀찮으니까 that이라고 쓰고 그래서 that is in her pocket 그래서 이걸 갖다가 관계대명사를 이용한 문장은 요 밑에 문장이죠. 그래서 she want to show me the thing which
is inner pocket 이렇게 문장이 바뀌었죠. 요거 없애고 요거 대신에 관계대명사 which 또는 that을 갖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리고 관계대명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래서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부릅니다. 관계대명사 절은 어떤 품사 역할을 하느냐면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형용사 역할을 해서 누구를 꾸며주냐? 형용사는 누구를 꾸미죠? 명사를 꾸밉니다. 그렇죠? 여기에서는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줄 거예요. 선행사도 명사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녀는 보여주지 않을 거다. 나에게. 그 물건인데 어떤 물건이냐? 자, 이 전체가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이게 뿅 날아가 가지고 얘를 꾸며줘야 돼요. 자, 용어에서는 뭐라 그랬죠? 무거운 건 아까 전에 크고 무거운 건 뒤로 보낸다 그랬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형용사가 들어가 있어야 되지만 형용사절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만 영어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이 전체가 형용사절이어 가지고 이 뒤에서 이 앞에 있는 the thing을 갖다가 꾸며줍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는 이 전체가 날라와 가지고 원래 여기 있는 듯이 해석해 주면 되죠. 그래서 해석할 때 그녀는 자 보여주지 않을 거다. 나에게 뭐를 그녀의 주머니 안에 있었던 그것을 있는 그것을 그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관계대명사 what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봅시다. She want to show me the thing이랑 which를 합합니다. 이걸 두 개를 합하죠. the thing which를 갖다 합합니다. 요걸 두 개를 합해갖고 관계대명사 what으로 변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장에서 요 뒤에 있는 관계대명사가 이름이 이걸로 바뀌고 그 다음에 앞에 선행사 있죠. 선행사가 사라집니다. 선행사가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what is in her pocket 이런 식으로 문장이 바뀌었죠. 그리고 관계대명사 what은 중요한 게 이쪽에서는 이 관계대명사 자체는 해석이 안 들어가죠. 이 문장 전체가 해석은 들어가지만 이 관계대명사 which는 해석이 안 들어가는데 관계대명사 what은 해석이 들어갑니다.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만 해석을 해보자면 그녀의 주머니 안에 있는 것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녀의 주머니 안에 있는 것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요거 전체가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위에랑 해석이 똑같습니다. 비슷하죠? 그녀는 자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그녀의 주머니 안에 있는 것을 그렇게 해석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나오죠. 무슨 요소냐면 이게 원래 문장이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주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동사고 나에게 간접 목적어입니다. 아이요. 그 다음에 the thing이 do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죠. 그래서 이 직접 목적어를 갖다가 꾸며주네. 이거 형용사 절이었는데 이제는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관계대명사절은 형용사절이었죠. 형용사절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문장으로 바뀌었냐면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이게 아이요 간접 목적어죠. 요 전체가 직접 목적어가 됩니다. 직접 목적어가 되죠. 직접 목적어가 됐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적어는 어떤 품사만이 목적어가 될 수 있죠. 명사, 대명사만이 목적어가 될 수 있죠. 자, 그렇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관계대명사 what절이 명사절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형용사절에서 명사절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앞에 선행사를 관계대명사 what이 먹으면서 요 명사를 갖다가 대신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명사절이 된다. 그리고 해석도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적어준다. 알겠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은 the thing which로 바꿔 쓸 수 있다. the thing which 그 다음에 the thing that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일반적으로 the thing which라고 바꿔 쓸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밑에 이것도 조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시험에서 왕 나오는 문제입니다. 관계대명사 what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문사 what과 무엇이라는 관계대명사 what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I gave him, 자, what I had, 내가 가진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주어, 동사, I요, 그 다음에 D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는 준다, 맞지? 그에게 뭐를, 내가 가진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관계대명사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what이라는 걸 눈치챌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문장 같은 경우에는 밑에 문장 요거는 일단 봅시다. He wondered, 그는 궁금해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자, 이거는 의문 대명사로 쓴 거예요. 의문사로 쓰인 거예요. 의문사. 자, 이 문장 전체가 어떤 문장이냐면 이거는 간접 의문이죠. 간접 의문입니다. 간접 의문 들어봤죠? 의문사. 의문문을 설명할게요. 시간이 계속 길어지는데, 자, 의문문을 명사로 바꾸기 위해서 요거부터 설명하려면 또 요걸 하나 설명해야 돼. 자, 차례대로 따라오세요. 우리 동사를 갖다가 명사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to를 붙이든지 뒤에다가 ing를 붙여갖고 명사로 바꾸죠. 이게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의문문 자체를 갖다가 명사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문문 자체를 명사로 바꾸려면 순서를 바꿔줘야 돼요. 순서를 바꿔주면 돼요. 의문문 순서를 자체를 바꿔주면 됩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순서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바꾸면 이게 명사로 바뀝니다. 명사로 바뀌어갖고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냐면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할 수 있죠. 문장 속에서. 왜? 주어는 자, 명사가 주어가 될 수가 있고, 목적어도 명사가 될 수가 있고, 보호도 명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는 이렇게 바뀐 이걸 갖다가 이름을 갖다가 간접 의문문이라 부르고, 이거는 이제 명사로 바뀌어 가지고 다른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무슨 문장이었냐면, 원래 의문문이었죠. What did I have? 이 문장입니다. What did I have? 그래서 이 문장이 지금 의문으로 바뀌기 위해서 의문사 플러스, 자, 이게 주어, 동사. 얘는 필요가 없죠. 얘는 필요가 없어갖고 사라집니다. 얘는 의문문에 필요한 조동사이기 때문에. 근데 얘가 사라지면은 did, 과거형 조동사가 사라지기 때문에 여기 동사 원형으로 썼던 애가 다시 과거형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had라고 쓴 거죠. 그래서 what I had 이렇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는 궁금해했다. 자, 근데 그래서 이게 문장 전체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아까 전에 이 간접 의문문은 품사가 명사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래서 목적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what절도 명사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이 관계대명사 의문대명사 그러니까 이거 간접 의문문 자체도 이렇게 명사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명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명사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두 개를 갖다가 두 개 다 명사 역할을 하고 앉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 대부분 원래는 구분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어요. 완벽하게 구분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구분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구분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구분할 수 없는 문제도 있는데, 대부분은 중학교 수준에서는 해석 정도로 보면 돼요. 해석으로 해결해 버리면 돼요. 그래서 해석할 때 이 what이 무엇이라고 해석이 되면은 얘는 의문사로 쓰였구나, 그렇게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걸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을 때 이게 해석이
이상 없이 해석이 되면은 이 절을 갖다가 관계대명사 what 절로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참고 부분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what은 상황에 따라서 관계대명사와 의문대명사 둘 다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I know. What are you going to say? 네가 이 부분이 명사죠. 왜냐하면 know의 목적어 역할, 주어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둘 다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일단 관계대명사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관계대명사로 해석을 해보면 네가 말하려고 하는 것, 나는 알고 있다 뭐를, 네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관계대명사로 해석이 됐죠. 자, 의문사 what으로 해석해 볼게요. 나는 알고 있다. 네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안다. 두 개 다 해석이 되죠. 의문대명사, 관계대명사. 그래서 둘 다로 쓰일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밑에도 얘기하고 있죠. what이 관계대명사인지 의문대명사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면 관계대명사이고 무엇인지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면 의문대명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사실은 뭐 원어민들은 이게 관계대명사 what인지 의문대명사 what인지 구분하지 않고 쓰죠. 구분하지 않고 그냥 쪼록쪼록 쓰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해석으로 밀어붙여보자. 그래서 뭐 문장에서 뭐 학교 시험에서 이제 뭐 A, B, 뭐 C, D, E 이렇게 해가지고 예시가 쭉쭉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여기 what 뭐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 또 what 들어가 있고 여기 what 들어가 있고 여기 what 들어가 있고 여기 what 들어가 있고 그래서 뭐 같은 what으로 쓰인 걸 갖다가 묶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겠죠. 그러면은 뭐 A하고 C하고 뭐 D가 겹친다. 그러면은 요거 세 개를 뭐 답으로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든지 그런 능력을 키우든지 아니면은 뭐 해석하는 문제 해석을 한번 해봐라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what으로 해석을 할지 아니면 의문대명사 what으로 해석을 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번 해봐라 그런 문제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이게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아이고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에서 간단하게 한번 볼 건데 문제에서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 이제 항상 이 설명을 듣고 나서 바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기가 어느 정도 강의를 듣고 나서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자기가 한 번 더 읽어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내 머릿속에 정리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 이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까 전에 그거 얘기했던 거 내가 까먹었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가지고 나와야 돼요. 가지고 나와서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 받고 내용이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렇구나 이렇게 정리가 된 다음에 문제를 바로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푸는 우리가 이해했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뭐 설명을 한다고 해서 모든 부분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자기의 그런 개념을 갖다가 더 정확하게 이렇게 딱딱 머릿속에 정리를 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에 문제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싹 다 풀면서 하나하나 다 풀어보면서 포인트가 이거구나. 이 문제에서는 이게 포인트구나. 이런 걸 하나 전부 다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거 보면은 명사절에다가 밑줄을 걸어 그랬죠. 문장의 역할을 구분하시오. 명사절. 아까 관계대명사절은 명사절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명사란다. 자, 명사는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remember에 지금 기억해라. 뭐를? What I said before. 내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을. 맞지?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목적어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명사절 어디 있습니까? What I like 이렇게 있죠. 그래서 this is 이것은 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is 주어 동사 이 is의 보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 이런 식으로 체크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 쪼로록 이게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보호 역할을 하는지 쪼로록 한번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이런 문제 보면 이제 관계대명사와 관계대명사하고 일반적 관계대명사랑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는 충분히 엄청 좋은 문제죠. 그런 문제들. 그래서 내가 관계대명사 what을 써야 될지 아니면 그냥 관계대명사 what을 써야 될지 아니면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를 써야 될지 판단하는 그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I can't believe 중요한 걸 하나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아까 전에 보면은 이 두 문장이 합해졌죠. 다시 위에서 한번 이 문장을 하려면 이걸 설명을 조금 듣고 다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예시가 조금 힘들어가지고 이거 하면서 하자. 이 문제 하면서 합시다. 이 문제 하면서 할 건데 자, 관계대명사 문장은 어떻게 된 문장이냐면 일반적인 관계대명사 얘기하는 거예요. 2학년 때 배운 이거는 뭐 주어, 예를 들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와 있죠, 문장이. 그리고 뒷문장은 여기 관계대명사가 있고 이걸 우리가 관계대명사 중에서 뭐 주격 또는 목적격 이렇게 나누고 있죠. 왜? 이 관계대명사가 이 뒷문장의 주어 역할이라든지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 뒷문장은 문장 성분이 하나 모자라게 돼 있어요. 주어라든지 목적어가 모자란 문장 성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어가 사라지고 그거 대신에 관계대명사를 적은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주격 관계대명사일 경우에는 바로 동사가 나오게 되겠죠.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경우에는 이게 목적어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자, 뒷문장은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없겠죠. 얘가 목적어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장을 한번 봅시다. 이 문장을 보면 I can't believe. 자, 근데 앞에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어야 돼요. 앞에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고 왜냐면 이 전체가 관계대명사 절 전체가 이 앞에 있는 이 명사를 갖다가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이 문장은 완전하고 이 문장은 불완전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형용사로서 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줍니다. 자, 근데 관계대명사 what 같은 경우에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I can't believe 주어 이거 동사죠. 이거 목적어 어디 갔어요? 목적어를 관계대명사 what이 먹어버렸죠. 아까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를 먹어버린다 그랬죠. 선행사를 가져가 버립니다. 선행사를 앞에 있는 걸 잡아 먹어버리기 때문에 앞에 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이 돼요. 맞죠? 이 타동사여가지고 목적어가 필요한데 이 목적어가 없죠 지금. 그 목적어를 누가 대신하느냐? 이 관계대명사 what이 대신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선행사를 먹으면서 이게 명사절로 바뀌었기 때문에 명사절을 목적어를 대신할 수 있죠. 자, 그래서 what을 써줘야 됩니다. 앞에 문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위치를 쓴다면 잘못됐죠. 선행사가 없죠. Tom said. said에 목적어가 없죠. 그걸 관계대명사 위치가 대신할 수는 있지만 앞에 선행사까지 대신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해석으로 푸는 문제라기보다는 앞에 선행사가 있냐 없냐의 구분으로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what은 앞에 명사가 있으면 안 돼요. 명사라는 애가 있으면 안 돼요. 왜? 이 명사를 꾸며주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명사를 이미 먹어버렸죠. 먹어버렸기 때문에 명사가 있으면 대부분 안 됩니다. 100% 없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명사가 있으면 안 된다. 사형식 빼고는 명사가 있으면 안 된다. 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이거 2번 문장도 좀 중요한 문장인데, 자 봅시다. I. 자, 수요 동사죠. I요. D요. 자, 앞 문장이 완벽하죠. 나는 주었다. 네게 시계를 주었다. 이렇게 돼버렸죠. 문제 끝나버렸죠. 완벽한 문장이 있어서는 관계대명사 what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선행사를 먹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치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위치, here like 요거에 목적 없죠. 그래서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very much.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관계대명사 형용사절이어 가지고 이 앞에 watch를 갖다가 꾸며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나는 주었다 닉에게 뭐를, 그가 매우 좋아하는 시계를, 그렇게 해석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쭉쭉쭉 내려가고, 이거는 이제 머리 많이 굴려갖고 한번 풀어보면 되고요. 이거 자, 이 문장에서 이런 문장 한번 봅시다. 자, 이런 문장에서 자, 그러면 이거 영작하는 문제인데, 영작 순서 배열 문제인데, 자, 이거 문장을 보면서 지금 관계되면서 what이 어디 숨어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주어고 보여주었다 동사겠죠. 자, 이거는 수요 동사 가지고 간접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간접 목적어 누구? 그들에게. 이게 아이오가 되겠지. 내가 만든 것, 이게 디오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I showed 그들에게 them 뭐를, what I made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what I made, 지적 목적어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단어를 안 주더라도 이렇게 문장을 나눠 가지고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뭐뭐 하는 것,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관계되면서 what이라는 걸 잘 알아야 되겠지. 밑에 문장에서는 뭐야? 내가 원하는 것, 에밀리가 원하는 것,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것, 맞죠? 이게 전부 다 관계되면서 what절로 변해야 되는 문장들이죠. 나머지 문장은 원래 쓸 수 있어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밑에 있는 이제 이거 관계대명사 뭐 하고 의문사하고 구분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열심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작으로 들어가가지고 영작할 수 있으면 관계대명사 what은 이제 다 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